자, 이제 수신기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가장 잘 이러한 컨볼루셔널 인코더를 이용해서 수신 오류를 복구하는 방법을 이 알고리즘을 내신 분이 비터비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비터비 디코딩 알고리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터비 디코딩 알고리즘의 특징은 여러 트렐리스 가운데 가장 그럼직한 길을 찾는 maximum likelihood path, 이러한 길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 트랜스미터에서 보낸 메시지 비트가 있고요. 그리고 컨볼루셔널 인코딩을 해서 코디드 워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시브드 비트를 보니까 거의 그대로 왔는데 한 비트가 에러가 났어요. 0이었는데 1로 에러가 났죠.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근데 우선 우리 한번 짐작을 해보죠. 이 트렐리스에 있는 많은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이 인코더에서는 밟았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받은 것이 11이니까 아마도 이 길로 왔을 거예요. 이 길. 그 다음에 01이니까 01이 나오려면 이쪽 길로 왔겠죠. 이쪽 길. 그 다음에는 01이죠. 아마 이쪽 길로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이에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생겨요. 이쪽으로 가면은 11이고 이쪽으로 가면 10이거든요. 그런데 온 것은 10이라서 어떤 길로 갔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는 한 비트 에러가 났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캔디데이트가 여기 아니면 위에 쪽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다음을 보니까 01이에요. 01이 나올 만한 데는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두 개의 갈림길 가운데 밑에 길을 갔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바로 비터비 디코딩 알고리즘입니다. 결국 이 길, 이 길, 이 길, 이 길로 왔을 것이다 라고 찾아내는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비터비 디코딩 알고리즘은 먼저 브랜치 매트릭부터 시작합니다. 브랜치 매트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수신 부호와 이 길로 갔을 때 나와야만 되는 것, 그 사이에 몇 비트 차이가 나는지 벌점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 가지에 대한 어떤 값이라서 가지에 대한 벌점, 브랜치 매트릭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위에 쪽으로 갔다면 이쪽으로 갔으면 원래는 0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받아보니 11이에요. 두 비트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브랜치 매트릭이 2점이라고 주는 겁니다. 밑에 쪽은 11입니다. 비교해보면은 받은 것도 11이고 나와야 되는 것도 11이니까 똑같죠. 그래서 다른 비트 수는 0입니다. 그래서 브랜치 매트릭은 0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든 브랜치마다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해보면 이 브랜치를 적용해보면 받은 것은 01인데 실제 요 길로 갔다면 10이 나와야 됩니다. 두 비트가 다르죠. 그래서 2점. 여기는 01로 갔습니다. 그래서 브랜치 매트릭이 0점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브랜치 매트릭을 전부 다 더한 것을 비교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path 매트릭입니다. path 매트릭은 PM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요.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의 모든 길들, path죠. 거기에 대한 벌점의 합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처음에 1을 받았죠. 00으로 왔으니까 브랜치 매트릭이 2점이었고 더하면은 2입니다. 밑에는 11이니까 브랜치 매트릭이 0점이겠죠. 그래서 0이에요. 자, 이제 다음 받은 것 01을 한번 비교해 보죠. 위에 쪽을 비교를 해보면 00과 01이 하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래 있던 2점하고 더해서 3점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0에서 10이 두 비트나 다르죠. 그래서 2점이 되고요. 여기는 11하고 01이 하나가 다르죠. 원래 있던 2점하고 합치면 3점이 됩니다. 여기는 짐작을 해볼까요? 0이죠? 01이니까 01 똑같죠? 여긴 0점이 되겠군요. 자,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리시브드 bit은 01입니다. 00과 한 비트가 다르죠. 그래서 3하고 1을 더하면 4입니다. 그런데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개가 있군요. 밑에 2점에서 01과 11이기 때문에 1이 차이가 나서 3이 올 겁니다. 둘 중에 어디가 더 좋은 길일까요?
작은 게 좋은 길이죠. 그래서 여기에 3이라고 씁니다. 마찬가지로 각 부분도 두 개 중에서 작은 걸 쓰고요. 역시 두 개 중에서 작은 걸 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두 개 중에서 작은 걸 취했으니까 큰 쪽은 필요 없겠죠. 그것을 가지치기라고 불러요. 프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워버려요. 그때까지 온 길들을 지우게 되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트마다 한 길만 살아남아요. 이것을 survival path, 살아남은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영이죠. 1영이 원래 있던 3과 00이기 때문에 한 비트 차이가 나죠. 4가 되고요. 0에서 11이면 하나가 차이 나기 때문에 1이 될 겁니다. 둘 중에 어디를 잘라야 되죠? 4를 잘라야 되죠. 그리고 다음도 마찬가지고요. 3, 4 하면은 4를 자르고 4, 1이면 4를 잘라버리고요. 뒤에 부분은 없어지겠죠. 다 없애버리고요. 5와 2 중에 5로 된 부분은 자를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되면 살아남는 패스들만 남아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통해서 쓸데없는 길들은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에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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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이니까 요 길이 가장 있음직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나온 길에 대한 그 마지막 뒷걸음질을 시작을 합니다. 뒷걸음질은 요 길이었다, 요 길이었다, 요 길, 요 길, 요 길이었다가 답이겠죠. 그래서 파란색은 1이기 때문에 보낸 것은 1, 여기도 1, 여기는 살아남은 것이 빨간색이죠. 0, 여기는 파란색이죠. 1, 파란색이죠. 1, 이렇게 해서 보낸 비트는 11011이라고 찾아내는 것이 바로 비터비 디코딩 알고리즘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도록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RX 비트만 주어졌어요. 한번 여러분이 전체를 적용해 보시고 비터비 디코딩 후에 트랜스밋 코드워드는 얼마인지 그리고 인풋 비트는 뭐였는지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 길로 갔다면 TX는 11일 거고요. 인풋 비트는 1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해보시고 가장 좋은 길을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과 0을 받는다라고 확실하게 가정을 했는데 실제 전송을 해보면 1인지 0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BPSK 모듈레이션은 0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1은 플러스 1로 보냅니다. 즉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1인데요. 보낼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보냈는데 실제로 받아보면 잡음 때문에 이 중간 어딘가에 값이 막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값을 그대로 받아보면 어떤 때는 1.1, 어떤 때는 마이너스 0.5 이런 값이에요. 근데 이런 값들을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왼쪽, 오른쪽 0과 1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1.5는 확실하게 이쪽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긴가민가한 플러스 1쪽입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비터비 디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프트 디시전을 이용한 비터비 디코딩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은데 이번에는 해밍 디스턴스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밍 디스턴스는 1과 0의 차이였죠. 값을 그대로 곱합니다. 1.1, 0.4였는데 00과 곱하면 0이겠죠. 11과 곱하면 1.1 더하기 0.4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 1하고는 1 곱하기 1.1 더하기 1 곱하기 여기는 0.4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브랜치 매트릭으로 두 개를 더한 1.5점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위에 쪽은 0이고요. 여기는 1.5점이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00이니까 0점. 여기는 1.0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가 마이너스 0.5, 0.6이죠. 10하고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0.5가 남고 1.5에다가 마이너스 0.5를 더하면은 0.5가 빠지기 때문에 1.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여기는 0.1이 돼요.
왜냐면은 11이라서 두 개를 다 곱해가지고 더하면 두 개를 다 더한 거에 돼가지고 플러스 0.1만 남거든요. 이걸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가 다 왔을 때 역시 큰 쪽, 이번에는 큰 쪽을 살려두고 작은 쪽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왜 큰 쪽을 남겨둘까요? 큰 쪽을 남겨둔다는 소리는 닮은 정도가 높다는 소리거든요. 곱해서 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경판정과는 약간 다르지만 알고리즘은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계산만 곱해서 더한 다음에 아까 그 연산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1.5, 0.6이면 0.6을 자르죠. 1.5를 남겨두고요. 1.7, 1.8이면 1.7을 자르고 1.8을 남겨둡니다. 1.3, 0.8 큰 것이 좋죠. 3.9, 마이너스 0.4 큰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을 찾습니다. 마지막 스테이트까지 왔을 때 이게 가장 크죠. 그러면 서바이벌 패스는 요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보통은 유클리드 거리 제곱이라고 해서 제곱의 합을 이용을 해서 방금과 같은 연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0, 0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고 두 개를 곱해가지고 더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은 값이 커지고 또 계산하기가 무지하게 복잡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과 앞에 간단하게 한 방법 두 개는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마지막 매트릭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해보면 결국에는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처음 방법으로 비터비 디코딩을 하겠죠. 소프트 디스전을 이용한 비터비 디코딩을 잘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RX 값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할 일은 우선 첫 번째만 보면 0.5, 0.2죠. 00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죠. 여기는 11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1.7이 될 겁니다. 1.7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서 값이 가장 큰 것으로부터 백트래킹해서 얻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컨버전럴 코드 중에 어떻게 위에 연결 벡터를 만들면 성능이 더 좋은지 조사를 미리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구속장의 길이마다 어떤 연결 벡터를 쓸 때 가장 성능이 좋은지 찾아냈고요. 현재는 K가 9일 때 2분의 1 그리고 3분의 1 값을 휴대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컨볼루셔널 코드의 컨스트레인트 랭스인 K와 연결 벡터만 알면 블록도를 구할 수 있고요. 임펄스 응답,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트라이리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이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셔널 코드어와 그리고 메시지 비트가 주어지면 우리 매트랩을 이용해서 인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 디시전과 하드 디시전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비터비 디코딩을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